이게 막 합정이나 뭐 아니면 제가 일하는 강남이나 이런 데서 막 사람들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저 안에 진짜 우수한 세계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안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세계를 스쳐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요즘에는 내가 엄청나게 많은 창작물들을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결국 남는 건 기록이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기록을 뭘로 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정답은 사랑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타이니노트 1화 게스트로 제가 정말 아끼는 분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싱어송라이터자 기타리스트로 활동하고 계시는 자규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음악 활동하고 있는 자규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음악을 하고 계시는데 음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또 음악을 한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어렸을 때 그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터치폰 뭔지 아세요? 막 그 네. 빅뱅이 선전하던 터치폰 그 터치폰이 처음 나왔을 때 DMB 기능이 있었어요. 네. TV 보는 DMB 안테나 나오고 그 DMB에서 새벽에 라디오를 몰래 숨어서 이제 엄청 들었는데 네. 그때 이제 내래 기억을 걷는 시간이라는 음악을 듣고 약간 벼락을 맞은 거죠. 세상에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처음으로 음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그리고 점점 이제 내래 음악 세계에 빠져 살다가 이거를 내가 직접 하지 않으면 너무 후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음악을 처음 시작하게 된 거죠. 아무튼 여러 벼락 맞았다. 벼랑간 벼락 맞았다. 예.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요즘 그 유명하신 그 민경님. 네. 네네, 그분이 하신 말 중에 좋아하는 건 이유가 있는데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다고. 그런 말을 이제 인스타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분 영상에서. 네. 근데 그 말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왜 음악을 좋아하게 됐어요 하면 물론 계기는 있지만 그냥 순간 벼락 맞았다는 기분 말고는 사실은 다른 게 기억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건 그렇게 빠져들게 됐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악기가 있잖아요. 종류가 다양한데 그 중에서 기타를 선택하게 되신 이유는 어떤 이유였나요? 근데 이것도 약간 벼락 맞았어요. 이것도 원래 저는 어떤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하는 편인데 그때 원래는 싱어송라이터가 꿈이어서 내일 같은 노래를 하고 싶어서 이제 보컬 레슨 받고 통기타 배우려고 학원을 갔는데 보컬 레슨실에는 안 가고 아까 그 보컬 레슨을 받긴 하는데 연습실에는 안 들어가고 기타 연습실 들어가서 하루 종일 기타만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스승님이 그렇게 할 거면 넘어와라. 그래서 이제 그땐 되게 근데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럴까요? 이러고 그냥 약간 홀린 듯이 넘어가 버린? 그래서 기타를 선택하게 됐죠. 되게 운명같이 기타랑 음악을 시작하게 되셨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몇 살 때부터 기타를 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기타를 진짜 처음에 접한 건 초등학교 6학년 때 막 C 코드, F 코드 막 그거 한창 처음 할 때였는데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진짜. 너무 노잼이었어. 얼마나 노잼이었냐면 막 기타 이렇게 치기 싫어가지고 바닥에 눕혀놓고 이렇게 치고 있고 너무 노잼이어가지고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그리고 기타를 한동안 진짜 안 치다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음악을 처음 접하고 3년간 부모님을 설득을 해서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학원을 가게 된 거죠. 그때가 이제 음악을 처음 시작했던 때인 것 같아요. 원래 기타리스트였다가 이제 싱어송라이터로 이렇게 방향을 좀 전환하게 된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싱어송라이터의 길을 걷고 싶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곡을 쓰는 거에 대한 욕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 노래는 좀 항상 좀 평범하진 않다고 느끼거든요. 뭔가 내가 요즘에도 작업을 하면서 가사를 쓰면서 그 이제 막 같이 있는 보컬 언니한테 가사를 보여주면 진짜 보컬로서 부르기 힘든 가사를 잘 쓴다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뭔가 그걸 부를 수 있으려면 내가 불러야 가장 이해가 되지 않을까 내 딥한 세상을. 그래서 사실은 작곡가로서 머물지 않고 싱어송라이터로 넘어오게 된 것도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그냥 기타리스트로 활동을 하면서도 항상 곡을 썼던 것 같아요. 곡을 쓰는 걸 멈추진 않았던 것 같고 대학 다닐 때도 막 연주하는 수업 같은 거 하면 항상 자작곡 들고 가서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뭔가 곡 쓰는 걸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싱어송라이터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음악이 주는 의미가 음. 거의 음악이 삶의 목적이라고 얘기할 만큼 음악이 주는 의미가 되게 큰 것 같은데 음악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어렵네요. 근데 예술을 한다는 건 그 예술과 애증 관계를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늘 아침에 본 예술 채널들을 많이 구독해놓고 보는데 글 쓰시는 분이 글 쓰는 사람들은 그 흰색 종이에 대한 공포가 있대요. 펴놓고 이제 와, 뭐 쓰지? 그 하얀색 종이가 주는 압박감. 근데 저도 음악이 주는 압박감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음악이 저를 완전히 잡아먹고 너무 피폐해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오는 날도 있어요. 근데 그런 날이 오면 약간 애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까지 나를 혹사시키면서 또 이게 내가 이걸 사랑하는가? 를 고민해보는 날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 근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전 벼락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닐까. 그리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음악이 특히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자꾸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든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게 결국에는 사상을 담는 그런 예술이라서 네. 내가 막 하는 말 한마디, 그러니까 넬이 나한테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저의 유년 시절을 채웠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게 지대한 영향을 주잖아요, 사실은. 그죠. 내가 앞으로 하는 생각들에도 그 어린 시절 배웠던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하는 음악도 누군가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될 필요가 있겠다. 근데 아기 때는 물론 좋은 사람이라는 기준이 뭔지 몰랐어요. 지금도 사실은 생각하긴 해요. 좋은 사람이라는 게 되게 모호한 기준이잖아요. 사실은 사람마다 그 좋은이라는 기준이 되게 다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욕망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음악이. 그래서 음악은 나를 되게 피폐하게 만들고 음악은 나를 결국에는 이제 우울증을 주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어떤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얘기하신 걸 들어보니까 음악을 그냥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약간 이런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애인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어떤 사람? 존재? 살아있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좀 신기한 건 이것도 좀 다른 얘기인데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는 좀 이해하기 쉽거든요. 사람을 항상 분석하는 걸 좋아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를 들여다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음악은 분석이 안 돼. 너무 좋아하니까 안 보이는 것 같아. 너무 좋아해서 오히려 시야가 좁아지니까. 오. 그러니까 막 내가 이걸 적당히 좋아했으면 거리감이 적당히 있었다면 그러면 개인적인 판단을 하는 게 더 수월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 내가 너무 들러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집착의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들러붙어 있으니까 근데 원래 이런 거 있잖아. 지금 우리 이렇게 거리를 두면 얼굴부터 다리까지 다 보이잖아요. 근데 얼굴을 붙이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죠. 그럼 눈밖에 안 보이잖아.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거리를 두려고 되게 노력해요. 정말 실체를 보고 싶어서. 내가 정말 사랑했던 것이, 벼락 맞았던 것이 그냥 벼락 맞았다 해서 그치지 않고 내가 왜 벼락을 맞았고 그 벼락이 어떤 모양이었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래서 사실은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요즘. 그게 근데 마음 먹는다고 거리가 안 되죠.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거리가 근데 이것도 최근에 본 글귀인데 네. 여러 가지를 분산해놓고 거기서 에너지를 받으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 의지하면 그건 자립이 된대요. 근데 한 가지에 의지하면 그건 집착이라는 거야. 그죠. 그 한 가지가 무너지면 내 삶이 무너지니까. 근데 지금 뭔가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음악을 사랑해 오면서 내가 음악 때문에 우울증을 겪고 뭔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내가 지탱해 놓을 다른 것들에 분산하지 않고 너무 난 이거 올인 그러니까 너무 깊게 사랑한 거죠. 이거 아니면 마치 안 될 것처럼. 그 실제로도 음악을 하면서 음악에 불필요하다는 것들은 다 차단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주세요. 뭐 예를 들면 되게 재밌는 얘기 하나 있어요. 네. 고등학교 때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었는데 오. 그 남자애가 저한테
볼링이었는지 당구였는지 모르겠는데 당구 치러 갈래라고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미안한데 나 연습하러 가야 돼. 제가 좋아하던 애였거든요. 걔가 저를 좋아한 게 아니라 제가 걔를 좋아하고 있었는데 미안하지만 나 연습하러 가야 된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마저도 지금 내 연습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멍청한 생각이죠, 사실. 결국 뭔가를 창작한다는 건 삶을 되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에 가까운데. 그쵸. 인풋이 많을수록 아웃풋이 많으니까. 근데 그 인풋을 다 차단하고 살았던 거죠. 그래야만 내가 음악을 잘한다라는 어떤 이상한 맹신이 있었던 것 같아. 좋아하는 사람도 차단하고 영화도 차단하고 뭔가 오로지 거기에만 매달려 있던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정작 정말 내가 이거를 진실되게 바라보기가 힘들어진 거죠. 얘가 어떤 모양인지 어떤 색깔인지 음악이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을 들어봤을 때 음악을 너무 사랑해서 음악의 삶을 올인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올인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선택지를 모두 제하고 이거 하나만을 선택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들, 예를 들면 안정적인 수입이라던가 사실 음악은 혼자 계속 창작을 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운 길일 수도 있고 사실 성공까지 가는 길이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을 때도 되게 많은 길이잖아요. 음악에 올인을 하겠다고 그 결심하셨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가치가 어떤 거였는지가 좀 궁금해요. 사실 그때는 음악을 막 선택했을 때는 지금과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막 선택했을 때는 막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내 음악을 들려주고 그런 게 그게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친다면 그게 너무 좋지 않을까가 사실 음악을 시작했던 때 마음가짐인데 지금 생각하는 가치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어려운데 사실 전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전 1년 1년이 되게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자신이. 네. 그래서 지금은 또 어떤 느낌이냐면 기록에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이것도 오늘 아침에 본 이것도 오늘 아침에 본 인스타그램인데 네. 어떤 여자가 몇십 년간 뉴스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을 했대요. 녹화를 했대요. 그게 역사가 잊혀질까 봐. 그래서 막 아파트를 4채를 사가면서 네. 거기다 기록물들 다 저장해 놓은 거예요. 이 뉴스를 매일매일 녹화를 해서. 근데 최근에 이제 삶이 되게 유한하구나라는 걸 느꼈던 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계기예요? 그 엄마 오피스텔에 그날 이제 자빠져 누워 있는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굉음이 막 들리는 거예요. 막 미사일 날라오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나 죽는구나. 근데 그게 뭐였냐면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제 공군 전투기 비행기 5대가 이제 편대 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전쟁 났다. 그때 당시가 이제 그 이란이랑 미국이 한창 전쟁이 시작했을 때였어가지고 전쟁이 시작하고 좀 있긴 했을 때였는데 네. 전쟁이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던 때였는데 이제 전쟁 났다. 나 이제 죽는구나. 갑자기 그런 공포가 엄청 몰려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러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참 의미가 없구나. 어차피 죽으면 그 거시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 미시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거시적으로 바라봤을 때 되게 단순한 일들이구나. 어차피 죽으면 의미가 없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죽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동안. 근데 이제 우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모두가 다 죽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죽음까지의 나의 길을 기록하는 것도 꽤 재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그 아델 앨범을 보면 네. 앨범에 아델 나이대가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5 앨범인가 21 앨범인가 그런 게 있는데 그 아델 나이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다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들 그런 것들 자체가 되게 예술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릭 루빈인가 되게 유명한 프로듀서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만들었던 책을 요약해 놓은 걸 본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한지 몰라요. 근데 네. 산다는 것 자체가 창작이라는 거예요. 너무 멋진 얘기 같아요. 그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와, 그러니까 우리는 자체가. 그러니까 살면서 뭔가를 선택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오늘 내가 마라샹궈를 먹을지 텐동을 먹을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선택이 삶의 방식을 만들어요. 근데 그 방식 자체가 창작이라는 거죠. 사람마다 그러니까 각자의 창작을 하면서 살고 있는. 그래서 그거를 기록하는 것 자체도 예술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그래서 요즘의 가치는
내가 나의 삶을 기록하고 그 기록물을 남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 삶이 창작이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데에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너무 멋진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그 과정이 창작이다. 그래서 막 예를 들면 와. 아침에 눈을 떠서 자기만의 루틴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네. 화장실을 갔다가 세수를 하는 게 루틴이거든요. 네. 그 제가 만든 창작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만든 뭐라고 해야 될까? 순서고 내가 만든 루틴이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창작이 된다는 게 재밌어요. 제가 서울을 좋아하는 이유기도 하고 뭔가 걸어다니는 창작물들이 너무 많아. 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와. 막 합정이나 뭐 아니면 제가 일하는 강남이나 이런 데서 막 사람들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네. 아, 저 안에 진짜 우수한 세계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안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세계를 스쳐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요즘에는 아, 내가 엄청나게 많은 창작물들을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와. 그래서 서울이 좋아요. 그래서 뭔가 지방을 내려가면 이제 좀 무료해. 창작물들이 너무 적어. 아, 창작물들이 너무 없어. 너무 없어가지고 이제. 근데 되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되게 신기한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되게 그냥 평범하지 평범하지 않은. 평범하지 않다. 근데 이게 발상이 굉장히 큰 영감을 주는 것 같아요. 듣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사실 삶을 살다가 보면 내가 하는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맞는 선택인지. 그리고 되게 계산하게 되고. 근데 이게 또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죠. 더 심해지고 더 선택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더 딱딱해지죠, 사람이. 경직되고. 근데 선택의 순간이 다 창작이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선택을 해도 내 도화지에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게 정말 너무 멋진 얘기 같아요. 다규리님은 그러면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시나요? 선택을 할 때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신지? 많이 해요. 선택을 잘 못해요. 그 선택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건 결국 시간을 지불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그만큼 시간을 버리는 게 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만큼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될 수도 있고 맞아요. 근데 이게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특히 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선택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이제는 싱어송라이터보다 밴드가 더 하고 싶어요. 근데 밴드를 하려면 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돼요. 사람도 중요하고 어떤 음악을 할 건지 사실은 그런 거 다 그냥 제하고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명언을 너무 많이 남기시는데요? 아 그래요? 네. 마음에 드세요? 너무 네, 그러니까 명언이. 최근에 이제 밴드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잘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음악을 너무 사랑하는 것만큼 밴드를 너무 제가 좋아하는 밴드들 뭐 렐, 실리카겔, 웨이브털스 너무 좋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음악을 막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욕망은 불타오르는데 그만큼 결과물이 나오는 건 사실 밑바닥부터 기어야만 그만큼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밑바닥을 안 기고 가고 싶은 거죠. 욕심이 있는 거죠, 사람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선택할 때 제약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작을 못 하는 거죠. 망설이느라. 근데 그러다가 문득 든 생각이 뭐였냐면 요즘에 이제 디깅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음악 디깅을. 근데 디깅 사이트 같은 데 보면 순위가 매겨져요. 근데 이제 저는 음악을 들을 때 이제 왜 이렇게 이 사람들, 이 평론가들이 왜 이렇게 순위를 매겼지라는 걸 가끔 생각하면서 들을 때가 있는데 가끔 이 음악이 이렇게 순위가 높다고? 어떤 감성인 거지? 나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가끔은 퀄리티가 너무 저조한 팀들이 있어요. 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퀄리티가 저조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밴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아, 그냥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거구나.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무대에 서는 걸 좋아하고 음악을 만드는 걸 사랑하면 그냥 밴드를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요즘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요즘도 제일 하고 있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망설임을 없애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일단 한다. 일단 실행한다. 일단 실행한다. 사실 일단 실행하면 그 다음 거 어떻게든 되거든요. 수습이 되거든요. 일단 저지르고 수습하고 저지르고 수습하는 인생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방법이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쵸.
왜 망설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잘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너무 그래서 사실 거리를 두려고 노력해요. 아까 음악에 거리를 두려고 노력한다 그랬잖아요. 네. 음악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그 거리를 두는 다른 이유가 있다면 너무 잘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자규리 씨는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선택을 또 하실 텐데 그때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시나요? 발전시킬 수 있느냐에 가까운 것 같아요.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선택인가? 근데 물론 그거 다 틀리거든요. 맞춰본 적이 없어. 정말 그걸로 인해서 발전해본 경험이 몇 번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뭔가를 선택을 할 때 아까 제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 음악이 저를 발전시키는 과정이 그런 데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 생각은 유효한 것 같아요. 뭔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나한테 발전적인가? 이게 나한테 정말 좋은 변화를 줄까? 좋은 변화를 준다면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게 굉장히 어려운 선택일지라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참 안 되는 성향의 사람인데 되게 그러니까 음악을 선택한 게 신기할 만큼의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물론 돈은 중요하지 않아.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 무력이 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음악을 하면서 그 안정형을 추구하지만 돈은 필요 없는 타입의 사람이 됐거든요. 네. 근데 안정형을 추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안 되는 거죠. 선택을 할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한테 발전적이라면 하려고 노력을 해요. 어떻게든 그걸 좀 그 선택을 해보려고. 그래서 어찌됐건 선택을 하는 기준이 있다면 그 적에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선택인가에 초점을 두는 것 같아요. 저걸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조금 더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는가? 발전될 수 있는가? 근데 이런 그게 거죠.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사람적으로도 그렇고 음악적인 발전이 될 수 있는가 더 고민해보고 사람에서의 발전이 될 수 있는가 더 고민해보고.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그죠? 좋은 사람이 뭔지에 대한 기준을 여전히 세우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나은 사람.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망이 있는 거죠. 사실 예술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음악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나요? 사실 저는 한 번도 음악을 포기해보고 싶었던 생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진짜 초반에 기타 막 시작하고 너무 기타를 못 쳐서 진짜 열심히 연습했는데도 기타를 너무 못 쳐서 그때 한 번 내가 이게 진짜 나한테 안 맞는 일인가를 생각했었는데 그때 문득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사실 제가 내를 되게 좋아하고 그 사람들 막 보면은 막 되게 멋있는 스튜디오에서 막 음악 작업하고 그리고 다 같이 막 그런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논의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 거기까지 안 가봤잖아요. 아직 거기까지 안 가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포기를 하더라도 거기까지 가보는 게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 뒤로부터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됐죠. 근데 뭔가 저는 친구 중에 좀 다른 얘기인데 살기 위해 음악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숨통이 트이기 위해 음악을 하는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힘들면 피아노를 쳐요. 근데 저는 반대예요. 저는 음악을 하기 위해 산다에 가깝기 때문에 음악을 포기할 만한 어떤 그게 없는 거죠. 음악을 포기할 동기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음악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뭔가 할 만한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음악을 포기할 만한 생각을 한 건 그때 말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계속 창작해내는 과정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주변 반응과 상관없이 자규리 씨가 생각했을 때 이건 정말 잘한 작업 같다. 그리고 그게 있다면 어떤 기준과 어떤 이유에서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작업은 사실 저는 되게 저한테 날카로운 편이라서 저 자신을 날카롭게 판단하는 편이라서 작업을 하면 항상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별로지? 왜 이렇게 막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은 막 기깔난 곡 쓰는데 그랬던 것 같은데 주변의 시선과 상관없이 뭔가를 선택했을 때 음악에 있어서 잘한 선택이다라고 한 건 그냥 음악을 시작한 것 자체가 그랬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은 다 저를 음악하는 거 반대했거든요, 사실.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께서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셨는데 네.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포기하셨어요. 어. 너 진짜 못 가르치겠다. 그래서 피아노 선생님이셨는데. 피아노 선생님이셨는데 어. 학원 원장님이셨는데 이제 그래서 저를 다른 학원에 보낸 거죠. 오. 그 다른 학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규리는 안 될 것 같아요. 못 가르칠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진짜 어렸을 때 정말 장난꾸러기였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갑자기 얘가 곧 중학교 때부터 음악을 하겠다고 말을 하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죠. 내 애를 가르쳐봤는데 해봤는데. 이미 해봤는데 내 애를 가르쳐봤는데 얘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약간 싶어서 그래서 설득이 3년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근데 아무튼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곡을 쓰겠다고 마음을 먹고 음악을 시작한 게 저한테 최고의 작업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최근에 한 작업들 중에는 저랑 저희 어머니는 음악 취향이 정말 다르거든요. 제가 작업한 음악을 들으면 시큰둥하세요. 그렇구나. 약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안 멈추고 있다는 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아닌가. 주대 있게 네, 하고 주대 싶은 있게. 음악을. 이번에 쓴 노래도 아마 부모님 별로 안 좋아하실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막 아무래도 EP 작업을 좀 하고 싶어서 네. 제가 이제 싱글은 하나 있는데 이제 EP를 잘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제 그 싱글이 포함된 EP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곡을 막 쓰고 있는데 근데 부모님 굉장히 안 좋아하실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 꽤 괜찮은 가사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가사에 좀 신경을 쓰고 있고 결국에 아티스트의 아이덴티티가 어디 담길 거냐라는 얘기를 하다 보면 가사 중요한 것 같거든요. 세계관을 표현해주는 굉장히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마다 다 자기의 그러니까 창작자고 사람이 네. 모두가. 근데 그걸 가장 잘 드러내는 게 말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가 이 사람을 드러내는데 제일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은데 가사가 사실 음악에서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말하면서 제 자신이 되게 티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말이 겁나 빨라요. 말이 빠르다. 말이 엄청 빨라요. 빠르게 하면 진짜 빠르게 할 수 있어요. 혹시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얼마나 빠르게 하시는지. 그냥 막 미친듯이 빠르게 하면 진짜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딕션이 되게 정확하시네요. 정확해요. 이게 저희 어머니도 그러세요. 삼촌도 그러고 목에 쪽 유전이 좀 그래요. 가족력이 저희 어머니는 강의를 20년 하셨는데 말씀을 정말 잘하세요. 근데 정말 또박또박하고 정말 빨리 하실 수 있는. 이제 그거를 그대로 이제 거푸집 마냥 그대로 갖고 온 게 저라서 그래서 사실 노래 부를 때 되게 불리해요. 빨라져서요? 그러니까 그 발음이 너무 또박또박해서 그 노래 부르면 되게 딱딱하게 들려요.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래서 뭐 그런 단점이 있긴 한데 뭐 아무튼 그렇다. 주변 반응이랑 상관없이 내가 만족스러우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기준이 있으신 거네요. 네, 그럼 요즘엔 가사인 것 같아요. 가사가 잘 써지면. 가사가 잘 써지면. 이제 저희가 계속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위주로 했었는데 어쨌든 음악이 자규리 씨의 삶에서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고 사실 음악이 삶의 전부라고 봐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애정을 갖고 계신데 음악을 분리해서 음악과 분리해서 그냥 자규리 씨가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라봤을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있는지. 가치를 가장 최우선하고 삶을 어떻게 영위하고 계신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사실 요즘에 저는 음악을 분리해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살면서. 근데 최근 들어 좀 분리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나한테 어떤 감각을 주고 뭐 어떤 영감을 주고 사람을 만났을 때 이게 어떤 기분들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되게 디테일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음악만 너무 꽂혀 있었으니까 이 음악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다른 게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사실 분리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처음 해보니까 되게 어색하거든요. 음악을 떼놓고 나를 생각한다는 게 되게 어색한 일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떼놓고 나를 보고 있을 때 어떤 가치관이라면 죽음이 되게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어차피 죽을 거면 죽는데 결국 남는 건 기록이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기록을 뭘로 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정답은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 내가 뭔가를 그러니까 막 단순히 뭐 애인이 아니라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식물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되게 다양한 게 있잖아요. 근데 뭘 사랑하면서 그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채울 거냐가 지금은 중요한 가치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지탱하게 만드는 걸 여러 가지로 분산시키려는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되게 어떤 사람인지를 잘 파악하며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결국에는 뭔가를 사랑하려면 내가 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 과정을 멈춰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음악 이외에는 사실은 관심이 없었고 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내가 뭘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그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뭘로 채울 건지 그리고 그 모든 게 결국에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의 또 음악 생활도 너무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어차피 죽으면 끝나니까 다른 사람의 말 같은 거에 너무 크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만의 창작물들을 계속 가지면서 살아가시면 어떨까. 저도 그렇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멋진 이야기를 끝까지 남겨주신 저희 자규리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